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4년 동안 경제, 안보, 국방, 외교 등 각 분야에 끼친 국가적 손실은 값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연설에서는 그런 것들은 일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려움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와 경제 부문에 대해서 언급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는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국민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는 접종 대상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침으로써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해서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강력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만한 능력과 안목이 있었다면 지난 4년 동안은 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들은 따질 것도 없이 구구절절히 희망적이고 기대를 갖게 하는 얘기들입니다. 물정 모르고 이 연설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어리둥절할 정도의 내용들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4년 전 문 대통령의 황홀한 취임사를 들으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문재인 운동의 선봉에 서서 목이 쉬도록 외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말짱 속았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항상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소설이어서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여서도 안 됩니다. 사실과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모두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대통령 주변에 허황된 공상가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설 담당이든 비디오 연출 담당이든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보좌진들의 역할과 비중이 클수록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거나 믿을 수 없는 실권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들의 진면목을 꿰뚫어 볼 줄도 모르고 잘한다, 애쓴다 하며 휘둘리다 보면 멀쩡한 대통령이 어느덧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다는 것은 잠깐입니다. 청와대 밖에서도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설문과 연출로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업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해온 결과인 숫자만이 남습니다. 연설과 연출은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풍미를 돋우는 양념처럼 쓰여져야 합니다. 지나쳐서 원재료의 맛을 오버하면 역하게 느끼게 돼서 못 쓰게 됩니다. 연설과 연출이 원재료의 풍미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부터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기 위한 연설과 연출에 넘어갈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